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 치매를 막으려면 과연 무엇이 더 좋을까요? 매일같이 거친 산을 오르는 힘찬 운동일까요? 아니면 매일 한 권씩 지혜의 샘물을 마시는 듯한 고요한 독서일까요? 오늘 이 영상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뇌를 더욱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중년 여성의 애절한 목소리가 요양원 방 안에 가만히 울려 퍼집니다. 엄마, 저 왔어요. 수연이에요. 엄마, 딸. 하지만 침대에 힘없이 앉아 계신 할머니의 눈빛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바라보듯 초점 없이 멍한 표정뿐이죠. 정수연 씨는 매주 일요일마다 이렇게 어머니를 찾아뵙니다. 그리고 매번 똑같은 말을 가슴 아프게 반복합니다. 벌써 3년째입니다. 어머니는 매번 같은 무표정한 얼굴로 수연 씨를 바라봅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그 낯설고도 공허한 표정으로요. 처음에는 그냥 건망증이 심해지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나 수연이잖아. 왜 그래? 하고 장난스럽게 넘기기도 했고요. 내가 어릴 적 이름을 부르고 함께 찍었던 옛날 사진들을 보여드려도 어머니의 눈빛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섬광처럼 깨달았죠. 어머니가 나를 잊으신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서 기억이라는 것이 마치 지우개로 지워지듯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만 사라지는 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소중한 정체성, 가족과의 애틋한 관계, 그리고 한평생 힘들게 쌓아온 인생 전체가 아주 조금씩 서서히 지워져가는 너무나도 잔인한 병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무려 1명.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 치매로 인해 힘겨운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의 안타까운 비율입니다. 더욱 암울한 것은 2050년에는 그 수가 3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 주변에도 혹시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정말 우리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미리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들께 아주 놀랍고도 희망찬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두 분의 평범한 어르신께서 각자 서별셔너 다른 방법으로 그 무서운 치매의 그림자를 용감하게 물리치신 놀라운 여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이 어르신들이나 어르신들의 소중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이 작은 클릭 하나가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중하고도 절실한 정보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과연 운동과 독서, 이 둘 중에서 무엇이 우리의 소중한 뇌를 더욱더 젊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놀랍고도 흥미로운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튼튼한 몸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한 마음을 위해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맑은 정신을 위해 책을 읽었죠. 하지만 과연 이 모든 노력들이 우리의 소중한 기억을 마지막까지 온전히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정수연 씨의 어머니께서는 70살까지 기억력이 아주 좋으셨다고 합니다. 동네에서도 머리가 총명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셨죠. 하지만 71살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둔 곳을 자주 기억하지 못하시는 정도였습니다. 그저 사소한 건망증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하나뿐인 자신의 딸 수연 씨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수연 씨는 그날 이후 치매에 관한 모든 정보를 미친 듯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치매는 안타깝지만 완치가 어렵습니다. 그저 병의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출 뿐이죠.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진짜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두 분의 아주 특별한 어르신들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5시, 울산 문수산 입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따뜻한 이불 속에 있을 이른 시간, 84살의 박기태 할아버님께서는 벌써 등산화 끈을 단단히 굳혀매고 계십니다. 박 할아버님의 하루는 매일 이렇게 변함없이 시작됩니다. 이른 새벽에 상쾌한 등산, 그리고 산 아래 복지관에서의 소박하지만 건강한 아침 식사. 그의 이러한 규칙적인 일상은
지난 20년 전부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반면 인천에 살고 계시는 82살의 손지혜 할머니의 아침 풍경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 지난 인생도 함께 찬찬히 돌아보게 되지. 손 할머니께서는 일주일에 평균 3권씩, 1년이면 무려 150권 이상의 책을 읽으신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담한 원룸은 그야말로 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사책, 문학소설, 아름다운 시집, 심지어 최근에는 인공지능가에 관한 전문 서적까지 섭렵하고 계신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할머니, 이렇게 두껍고 어려운 책도 다 읽으시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여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손 할머니께서는 지난해 사랑하는 손녀와 함께 지역 실버 스펠링비 대회 영어 단어 철자 맞추기 대회하여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셨다고 합니다. 무려 60년이라는 나이 차이가 나는 할머니와 손녀가 다른 모든 참가자들을 물리치고 영어 단어 맞추기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정말 멋져요.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으시다니까요. 12살 손녀 민서양의 자랑스러운 말입니다. 이 두 분 박기태 할아버님과 손지혜 할머니, 겉보기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뵐 수 있는 평범한 어르신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분의 뇌 나이를 정밀하게 측정했을 때 연구진들은 그야말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분 모두 실제 나이보다 뇌 나이가 무려 15세나 더 젊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80 중반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뇌 기능은 마치 60대 후반의 젊은 사람과 같은 수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80대 노인의 뇌에서는 기억력 저하, 정보 처리 속도 감소 등의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하지만 이 두 분의 뇌는 예외적으로 젊고 활기찬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담당 연구팀의 김준수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뇌가 젊어진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박기태 할아버님의 경우 뇌의 물리적인 구조,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인 해마 부분의 크기와 그 주변의 혈류량에서 아주 큰 개선이 관찰되었습니다. 반면 손지혜 할머니께서는 뇌의 앞부분인 전두엽의 신경 연결망, 즉 인지 네트워크가 젊은 사람들처럼 매우 촘촘하고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같은 목적지에 도달했지만 전혀 다른 길을 통해서 간 것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서로를 잘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박 할아버님께서 허허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 할머니가 왜 저렇게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책만 읽고 있나 싶었지. 밖에 이렇게나 좋은 자연이 있는데 말이야. 손 할머니께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십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 매일같이 저렇게 높고 험한 산을 왜 저리 힘들게 오르내리시나. 무릎만 상하시겠다 싶었어. 하지만 서로의 다른 생활 습관이 각자의 뇌에 가져온 그 놀라운 긍정적인 효과들을 알게 된 후 두 분은 서로의 방식을 깊이 존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의 장점을 배우며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과연 운동과 독서는 각각 우리 뇌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나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제부터 그 흥미로운 비밀들을 하나씩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이 험한 산을 오를 때마다 내 머릿속에서는 과연 무슨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아나. 박기태 할아버님의 자신감 넘치는 이 물음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 할아버님의 지난 20년간의 꾸준한 등산 습관은 그의 뇌에 그야말로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연구팀의 정밀 측정 결과 그의 뇌 혈류량은 같은 연령대의 평균적인 노인들보다 무려 28%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인 해마 부분의 활성도는 평균보다 무려 47%나 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죠. 운동은 우리 뇌에 아주 깨끗하고 신선한 피를 펑펑 보내준다네. 이 피 속에는 우리 뇌에 꼭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가득 들어있지. 마치 오래된 자동차에 새롭고 좋은 기름을 듬뿍 넣어주는 것처럼 우리 뇌가 훨씬 더 잘 움직이게 해준단 말일세. 김준수 교수의 설명이 뒤를 잇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하면 우리 뇌에서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 BDNF라고 불리는 일명 뇌피류라고도 불리는 아주 특별한 물질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BDNF 물질이 많아지면 우리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세포가 더욱더 많이 생성되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신경세포들 또한 더욱더 튼튼하고 건강해집니다. 마치 시든 화초에 좋은 영양제를 듬뿍 주면 다시 싱싱하게 잘 자라나는 것처럼 말이지요.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치매 발병 위험을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주일에 단 3회, 한 번에 30분 이상의 가벼운 걷기 운동만으로도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다는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박 할아버님의 놀라운 경험은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운동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뇌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첫째, 뇌의 산소와 영양분이 더욱더 많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혈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BDNF 증가로 인해 새로운 건강한 신경세포가 활발하게 생성되는 신경성장 촉진 효과도 일어납니다. 셋째, 만성적인 염증은 우리 뇌의 건강에 매우 해로운데 꾸준한 운동은 이러한 몸속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넷째, 당뇨는 치매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운동은 혈당 조절에 필수적인 인슐린 감수성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줄어들어 스트레스로 인한 뇌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류의 운동이 똑같은 효과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병행했을 때 뇌 건강에 가장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뇌 혈류를 개선하고 근력 운동은 근육에서 분비되는 특정 물질을 통해 뇌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박 할아버님도 이제는 등산 외에도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함께 꾸준히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동네 복지관에 설치된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을 이용하여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씩 근력 운동을 하고 계시죠.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이제 더 이상 산에 못 올라갈까봐 덜컥 겁이 났었는데 오히려 근력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신기하게도 산을 더 잘 오르게 되었어. 이제는 우리 손주들이 따라오라고 재촉해도 웬만하면 내가 더 빠르다니까. 하하하.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박 할아버님처럼 매일같이 험한 산을 오를 수는 없을 겁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주변 환경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많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운동 못지않게 우리 뇌에 좋은 다른 효과적인 활동은 없을까요? 바로 그 해답을 우리는 손지의 할머니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과연 독서가 어떻게 손 할머니의 뇌를 그토록 젊고 건강하게 유지시켰는지 그 흥미로운 비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한 권을 읽는 것은 마치 새로운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단다. 그 속에서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며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지. 손지의 할머니의 온화한 말씀입니다. 연구팀의 정밀 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손 할머니의 뇌는 특히 전두엽과 측두엽의 시냅스 연결, 즉 신경세포 간의 연결망에 놀랍도록 촘촘하고 강력하게 강화되어 연인 탄데나다 하느냐스에다데세어 테리아사. 이 부분은 우리 뇌에서 언어 처리와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인데 일반적인 80대 노인의 뇌보다 훨씬 더 젊고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우리 뇌의 여러 부분이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처럼 한꺼번에 일을 합니다. 글자를 인식하는 시각 영역, 그 글자의 뜻을 이해하는 언어 영역, 내용을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는 상상력 영역,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는 기억 영역 등이 모두 함께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이는 마치 우리 뇌가 아주 넓고 쾌적한 체육관에서 다양한 종류의 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준수 교수의 설명입니다. 특히 재미있는 이야기책, 즉 소설이나 수필 등을 읽으면 더욱더 좋다고 합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기쁨이나 슬픔, 분노와 같은 다양한 감정들을 함께 느끼면서 우리 뇌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커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뇌의 마음 근육을 튼튼하게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책을 꾸준히 읽으면 다른 사람의 의도나 감정을 파악하는 능력, 즉 마음이론 덜이오면 사려옵니다. 이러한 마음이론의 발달은 치매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알츠하이머병 초기 단계에서 바로 이 공감 능력이 가장 먼저 손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실제로 손 할머니께서는 인터뷰 도중에도 놀라운 감정인식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저의 아주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도 정확하게 포착하셨죠. 어머, 지금 뭔가 걱정거리가 있으신가 보네. 눈빛이 아까보다 조금 흔들리는 것을 보니 말일세. 정확했습니다. 당시 저는 빠듯한 다음 촬영 일정 때문에 약간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독서의 또 다른 매우 중요한 효과는 바로 우울증 예방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진행된 한 장기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꾸준히 독서를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무려 32%나 더 낮았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주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우울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우리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증가하고 이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같은 매우 중요한 뇌구조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구팀은 손 할머니의 어휘력이 놀랍게도 30대 성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어휘력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손 할머니께서는 지속적인 독서를 통해 이러한 노화 현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신 것이죠. 우리 할머니는요,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어려운 영어 단어도 다 아세요. 심지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때도 있다니까요. 제 친구들은 우리 할머니가 혹시 영어 선생님이셨냐고 막 물어볼 정도예요. 소녀 민서양의 자랑 섞인 말입니다. 실제로 손 할머니께서는 소녀와의 대화에서 웬만한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복잡한 이야기의 세부 사항들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해내셨고 때로는 오히려 손녀가 잊어버린 내용을 부드럽게 상기시켜 주시기도 했죠. 독서가 우리 뇌에 주는 주요 긍정적인 효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양한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형성하여 마치 뇌 속에 든든한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같은 인지 예비력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어휘력과 표현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언어 능력 강화 효과도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책 속의 다양한 캐릭터들의 입장이 되어봄으로써 사회적 인지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공감 능력 향상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넷째, 독서는 마치 명상과 유사한 효과를 내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추는 스트레스 감소 효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에 깊이 집중하는 훈련을 통해 주의력 향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좋은 책들을 이제야 마음껏 읽고 있다네. 어쩌면 내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바로 지금인지도 모르겠어. 손 할머니의 이 말씀에서는 독서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점이 느껴집니다. 바로 성취감과 자기 효능감의 증진이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그 값진 과정에서 얻게 되는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들은 우리 뇌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운동과 독서 중에서 어떤 것이 치매 예방에 더욱더 효과적일까요? 박기태 할아버님의 방법과 손지혜 할머니의 방법, 과연 누구의 방법이 더 좋은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 정답은 바로 둘 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함께 했을 때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진다고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놀라운 시너지 효과에 대해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서로의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다오. 손지혜 할머니의 온화한 미소와 함께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연구팀은 박 할아버님과 손 할머니를 만난 후 아주 흥미로운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65살 이상 건강한 노인 100명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면밀히 관찰한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일주일에 3회 이상 유산소 운동만 꾸준히 하도록 했고, 두 번째 그룹은 일주일에 3회 이상 독서 활동만 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운동과 독서를 모두 함께 병행하도록 했으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은 특별한 활동 없이 평소대로 생활하는 대조군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운동만 꾸준히 한 그룹은 평균 7.5세의 뇌나이 감소 효과를 보였고, 독서만 꾸준히 한 그룹은 평균 6.9세의 뇌나이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운동과 독서를 함께 병행한 그룹은 무려 평균 12.3세의 뇌나이 감소 효과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두 가지 효과를 합산한 것 이상의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주로 뇌의 혈류를 개선하고 새로운 신경 세포 생성을 촉진하는 등 뇌의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독서는 기존 신경망의 연결을 강화하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통해 뇌의 소프트웨어를 풍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마치 잘 만들어진 컴퓨터에 최신 운영 체제와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이 설치되는 것처럼
우리 뇌는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김준수 교수의 명쾌한 설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호의 치매 예방 가이드라인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과 인지 활동을 함께 꾸준히 하는 것은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운동과 독서가 함께할 때 발생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우리 뇌 속의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 수준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기억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운동과 독서를 병행한 그룹에서 무려 25%나 증가했고, 우울증 예방과 정서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 또한 1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생화학적인 변화는 단순히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것 이상의 훨씬 더 근본적이고 심오한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 뇌에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1년 전부터 아침에는 동네 공원을 약 1시간 정도 꾸준히 걷고 저녁에는 잠들기 전에 1시간씩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불과 6개월 만에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23점에서 27점으로 크게 올랐어요. 79살 정경호 할아버님의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직접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운동과 독서의 이러한 강력한 시너지 효과는 다음과 같은 여러 영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운동으로 인해 뇌 혈류가 풍부하게 증가하고 독서를 통해 기억 저장 및 인출 기술이 향상되면 우리의 기억력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강화될 수 있습니다. 뇌자 집중력 향상이 아상입니다. 운동은 주의력을 조절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독서는 한 가지에 깊이 몰입하는 집중력을 효과적으로 훈련시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하면 더욱더 큰 집중력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정 조절 능력 향상입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를 낮추어 마음을 안정시키고 독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감정 기복을 줄이고 보다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창의적 사고력 향상입니다. 운동을 통해 뇌의 유연성, 즉 뇌의 가소성이 증가하고 다양한 장르의 독서를 통해 여러 가지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배우게 되면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인 사고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증가입니다. 운동 모임이나 독서 클럽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고 정서적 유대감을 높여 궁극적으로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과 독서가 치매 예방에 그토록 효과적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두 가지 활동 모두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퇴화한 원리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극하면 노화 과정에 훨씬 더 잘 저항하고 건강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팀의 명쾌한 설명입니다. 박기태 할아버님과 손지혜 할머니께서도 이제는 서로의 좋은 습관들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실천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박 할아버님께서는 일주일에 3번 동네 독서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고 손 할머니께서는 아침마다 30분씩 동네 공원을 꾸준히 걷고 계신다고 하네요. 나도 처음에는 이 영감처럼 매일 산에 가고 싶었지만 무릎이 너무 아파서 5분도 채 못 걸었었다오. 하지만 이 영감님처럼 매일 아주 조금씩 걷는 시간을 늘려가다 보니 이제는 30분 정도는 거뜬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지. 게다가 이렇게 바깥 공기를 쐬니 머리도 한결 더 맑아지는 것 같아 정말 좋다오. 손 할머니께서도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과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어르신들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위대한 여정은 아주 작은 첫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치매 예방과 뇌 건강 증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몸 움직이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루에 딱 30분만이라도 가볍게 걸어 보십시오. 너무 빨리 걸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주 천천히 깊고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걷기만 해도 우리의 뇌는 아주 좋아한답니다. 혹시 무릎이 아프시거나 다리가 불편하시면
수영을 하시거나 자전거를 타시는 것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단 3일만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여유가 되신다면 5일 정도 하시면 더욱더 좋겠지요. 그리고 팔과 다리의 힘을 키우는 근력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아령이나 탄력 있는 고무줄 같은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팔다리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운동을 일주일에 2번 정도만이라도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시작하십시오. 손에 작은 물병 하나를 들고 천천히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아주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된답니다. 다음은 책 읽기입니다. 하루에 딱 30분만이라도 좋아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책이나 평소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의 삶 이야기를 다룬 책을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어렵거나 딱딱한 책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저 편안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눈이 침침해서 글씨가 잘 안 보이신다면 큰 글씨로 인쇄된 책을 찾아보십시오. 요즘에는 글자 크기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편리한 전자책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만약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시다면 뒤로 편안하게 듣는 책, 즉 오디오북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놀랍게도 뒤로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의 뇌는 마치 책을 직접 읽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혼자서 조용히 책을 읽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책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가까운 동네 도서관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마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책을 읽고 토론하는 좋은 모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함께 읽고 이야기하면 혼자 읽을 때보다 우리 뇌는 그야말로 2배로 더 좋아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먹는 것도 뇌 건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가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들이 따로 있거든요. 먼저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십시오. 특히 고등어, 꽁치, 연어와 같이 기름기가 풍부한 생선들이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견과류도 물론 좋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호두가 우리 뇌에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호두의 모양이 마치 우리 뇌처럼 생긴 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블루베리와 같이 예쁜 보라색을 띤 과일들도 우리 뇌가 정말로 좋아하는 음식들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하얀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달콤한 음식이나 과자, 그리고 기름에 바삭하게 튀긴 음식들은 가급적 조금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을 충분히 자주 마셔야 합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우리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또한 배가 너무 많이 나오면 우리 뇌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하니 항상 적당히 드시고 가볍게 운동하시면 뇌도 덩달아 더욱더 젊어질 수 있답니다. 열흘 동안 아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차라리 100일 동안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바로 이 꾸준함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랍니다. 김준수 교수의 따뜻한 조언입니다. 이제 정수연 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이 모든 내용들을 정성껏 실천했습니다. 매일 어머니와 함께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30분씩 공원을 산책했고 저녁에는 어머니께서 젊으셨을 때 그토록 좋아하셨던 아름다운 소설들을 다정한 목소리로 읽어드렸습니다. 또한 뇌 건강에 좋은 등푸른 생선과 고소한 견과류가 풍부한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어 드렸죠. 변화는 아주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물건을 둔 곳을 가끔씩 기억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9개월째에는 빛바랜 옛날 사진 접속 인물들의 이름을 하나둘씩 기억해내시기도 했죠. 그리고 마침내 1년이 지난 어느 화창한 일요일 아침, 수연아, 그토록 듣고 싶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 씨는 그 나지막한 부름에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신 것은 실로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그 한마디를 듣고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완전히 다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 그녀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밝은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90살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새로운 건강한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다는 감동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부터가 바로 어르신들의 새롭고 건강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한 걸음씩이라도 꾸준히 내딛다 보면 1년 후에는 분명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계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 뇌의 물리적인 구조를 튼튼하게 강화하고, 꾸준한 독서는 우리 뇌의 인지 네트워크를 더욱 활발하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조화롭게 실천하면 마치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나 4가 되는 것처럼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생겨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한 식단 관리까지 함께 하신다면 그 효과는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소중한 기억과 건강한 인지 기능을 위한 이 위대한 여정, 바로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